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의 이규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임금피크제는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년을 60세로 연장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기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34만 7,422개 중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곳은 7만 6,507개로 22% 정도이고, 특히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산업에서 도입 비중이 높습니다. 또한 많은 공기업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비율이 높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52%, 1000인 이상 사업장의 61.8%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경우 우리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를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근로자 중 일부에게만 도입하는 경우, 예를 들어 취업규칙 개정으로 전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특정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하는 것과 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다른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보고 근로자 전체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를 정할 때는 상위 직급이나 일부 직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승진이나 직군 전환 등을 통해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무효입니다. 또한 그러한 변경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근로자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효로 되는 범위는 개정된 취업규칙 중 개별 항목이나 요소별로 유불리를 따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불리한 개정과 대가 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개정 항목 모두가 무효로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어 취업규칙 변경에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모은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 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동의를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동안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사용자 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하다 보면 취업규칙 변경에 의한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문제가 절차적으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곤 하고, 이러한 논쟁의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관련 분쟁 또는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성파트너스는 삼성그룹 출신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국내 5대 대형업펌 노동팀 출신 전문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팀이 임금피크제 분쟁 해결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코네티컷주 레이크빌에 위치한 하치키스 스쿨을 졸업하고 아이비리그인 브라운 대학교에서 기업경제학을 전공한 뒤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메릴린치에서 IB 부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었던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출신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연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삼성물산건설 부문 법무팀 담당 변호사를 하면서 애미한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관련 법률 문제를 다루며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되었고, 또한 기업경제학을 전공하고 투자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투자 및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의 전문성과 스타트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프롭테크 분야와 가상자산 파이낸싱 등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분야의 법적 문제가 염려되셔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하셔서 편하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